다타 서비스 API 테스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와 일기 그리고 일기 카테고리 부분을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하게 되면 성공 응답 코드가 뜨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회원가입한 회원으로 로그인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이 뜨고 토큰도 함께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큰은 수익어에서 API 테스트를 할 때 필요한 AP마다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 넣어주지 않게 된다면 해당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장 아이디 중복 확인 API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생성한 유저 네임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유저 네임을 넣게 되면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었을 때 다시 토큰을 갱신하는 API입니다. 로그인했을 때 리프레시 토큰을 입력하게 되면 토큰이 갱신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아웃 API는 다른 API를 못 테스트한 후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테고리 API입니다. 먼저 카테고리 생성 API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과 레드에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잘 생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했고, 네, DB에서 수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 조회 카테고리마다 일기 개수 조회 API를 테스트하기 위해 일기를 하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했고요. 다이렉트 하나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유저의 카테고리마다 일기 개수를 조회하게 되면은 기본 카테고리인 일상과 방금 생성했던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이어리 개수도 한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카테고리 삭제 API입니다. 카테고리 삭제 API는 카테고리만 삭제되게 되고,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일기는 기본 카테고리인 일상 카테고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네, 그럼 아까 생성했던 이 마치 카테고리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 응답이 오게 되고 마치 카테고리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던 다이어리가 일상 다이어리로 옮겨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 다이어리 아이디는 10인데 네, 일기에 해당하는 다이어리 카테고리 아이디가 그럼 10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기록 삭제 API입니다. 이는 카테고리와 카테고리 안에 포함된 일기를 모두 삭제해주는 API입니다. 그러면 일상 카테고리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상 카테고리와 일상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일기가 함께 삭제되게 됩니다. 성공 응답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카테고리도 삭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기도 삭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기 API입니다. 일기를 다시 생성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하나 재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기 안에 포함될 일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생성 API는 아까와 같이 성공됐음을 알 수 있고, DB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일기 내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기 컨텐트 부분을 업데이트로 테스트 대신 업데이트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된 응답을 볼 수 있고, 업데이트로 수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기 검색 API입니다. 방금 생성했던 일기 내용의 업데이트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데이트의 일부분이 업만 작성하게 되면 방금 생성했던 일기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리퀘스트 놈은 페이징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리퀘스트인데, 몇 번째 페이지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값입니다. 0을 입력하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을 입력하게 되면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 전체 조회 API입니다. 네, 그럼 실행을 하면은 아까 생성했던 일기와 조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기 삭제 API입니다. 네, 해당 일기를 삭제하게 되면은 성공 응답이 뜨고, 네, 해당 다이어리가 DB에서 삭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로그아웃 API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저의 액세스 토큰을 로그아웃 API 리퀘스트에 넣어주게 되면 헤더에 잘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고, 네, 성공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로그아웃된 유저로 만약에 카테고리 생성 API를 실행해본다고 하면은 네, 다음과 같이 에러가 뜨고 에러 메시지로 로그아웃된 유저입니다 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API 테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원 API에서 회원 정보 조회 API와 회원 정보 수정 API, 그리고 회원 탈퇴 API가 이전 영상에서 누락이 되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회원을 생성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회원가입이 성공한 것을 성공 응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DB에서도 회원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원 정보 조회 API부터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액세스 토큰을 넣어야지 API에 접근을 할 수 있어서 로그인을 통해서 액세스 토큰을 받아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성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액세스 토큰을 넣은 뒤 회원 정보 조회 API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전에 입력했던 대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조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 수정 API입니다. 닉네임과 이메일 그리고 프로필 이미징과 포인트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수정된 것을 성공 응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DB에서도 각 요소들이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 API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원 탈퇴하게 되면은 DB에 있는 유저가 지워지게 됩니다. API 테스트가 성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러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 API의 회원가입 API입니다. 다음 리퀘스트 값에 모두 빈 값을 넣으면 다음과 같이 모두 빈 값일 수 없다고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닉네임은 8자리를 넘게 되면 8자리 이하여야 한다고 에러가 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가 15자리가 넘게 되면 다음과 같이 15자리 이하여야 한다고 에러가 뜨게 됩니다. 다음으로 토큰에 대한 에러 처리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액세스 토큰을 발급한 다음에 액세스 토큰이 필요한 API에 넣게 되면 API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토큰을 넣지 않거나 먼저 토큰을 넣지 않았을 때 토큰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에러가 잡히게 되고, 만약에 토큰을 유효하지 않은 토큰을 넣게 되면 그냥 에러라고 뜨게 됩니다. 다음으로 일기랑 일기 카테고리에서 처리한 에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일기 수정 API에서 다이어리 아이디에 해당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이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기 삭제하는 API에서도 유효하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다이어리 아이디를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API입니다.
다이어리 API와 같이 카테고리 아이디를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를 넣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이 이 카테고리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다고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고 네, 수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뜨게 되는데 여기서는 컬러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먼저 에러를 잡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럼 유효한 컬러 값을 넣고 존재하지 않는 카테고리 아이디를 넣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이 일기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러가 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 삭제 API입니다. 여기서도 존재하지 않는 카테고리 아이디를 리퀘스트로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에러 메시지가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에러 처리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